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교시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다 녹화를 했는데 이게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공유하려고 했던 그 영상이 어, 그 국가적으로 저작권이 들어있는 그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올릴 수 없다고 지금 공지가 떠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그 영상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계속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화면을 좀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그리고, 그 설명 속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대면할 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보려고 했던 건 이 영상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알고 보면 완전 소중한 수학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MC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MC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어떻게 뭐 수학을 가르쳐야지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는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수학의 용어는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치요? 우리가 1, 2, 3, 4라고 쓸 때 다른 나라에서도 1, 2, 3, 4라고 쓰면서 계산을 하고 곱하기라는 이런 모양을 쓸 때 x표라는 모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양을 쓸 때 다른 나라에서도 곱하기라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사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는 왜 서로 다르게 학생들의 결과가 차이가 날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수학교육 시험지를 바꿔서 풀어봤대요. 프랑스와 한국의 학생들이 시험을 바꿔서 풀어봤다고 합니다. 시험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시험지를 바꿔서 풀어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수학을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수학의 사고의 논리성이었잖아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그 영상에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특히 그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그, 그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 같은 연령대에 있는, 같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하고 시험지를 바꿔서 풀게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냥 기계 같은 어떤 능력을 많이 요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 같은 능력.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는요, 대부분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두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두세 문제를 풀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두세 문제 금방 풀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정놀이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중심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이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모든 학문에서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국어라든지 역사 같은 경우는 2시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단답식에.
그쵸?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점수점 할 때 주관적인 뭐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주관성이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은 이런 사고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도감, 빨리 푸는 거, 그다음 우리는 1, 2, 3, 4, 5번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서술형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은 다 100%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이라는 게 거의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객관식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객관식이 많이 있잖아요. 사고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사고의 기회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프랑스 문제를 풀어서 번역해서 풀었는데 여기도 망했대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제가 다음 이제 대면할 때 보여줄 그 영상 속에 있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망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학생들도 망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망했을까요? 수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세계의 공통어인데 왜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왜 다른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영상을 나중에 같이 공유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잘한다는 학생들, 프랑스에서 잘하는 학생,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학생 한 명씩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못 풀었냐? 라고 했더니, 그동안은 정답을 찾는 데만 우리가 막 이렇게 객관식 안에 들어있는 정답을 찾는 데, 과정 중심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내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뒀는데, 이제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과정을 못 쓰는 거예요. 과정을 못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공부를 좀 잘한다는 학생한테 또 물어봤대요. 왜 이걸 못 풀었냐?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수학적 개념,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이란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첫날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을 푸는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아 수학 교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얼굴을 보고, 월요일 날이죠. 이제 좀 뒤 이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월요일 날 수업을 했을 때, 2차 시에 수업을 했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암기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상 안에는 암기해서 수학을 풀어내는 인간이라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뭐 더불어 사는 사람, 건자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5가지 인간상은 있지만 이런 인간상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암기해서 수학을 풀어라. 어떤 걸 만들자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문제를 확인하고, 피자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들한테 바로 닥쳐 있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학적인 미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생각나나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네킹에 그 신고 있는 신발이 신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 신발을 보니까 발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니면 아가 신발이에요. 애기 거 신발이에요. 그 애기 신발을 내 발에다 막 넣으면서 신어야지, 신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은 보면서부터 내 발에 맞지 않겠구나라는 문제점을
직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됐기 때문에 제 발은 140입니다. 제 발은 135예요.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주세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신어볼 수 있게 되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펼쳐지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수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현장, 어린이집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갔을 때 그곳에서 암기하는 어떤 기계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사가 되면 안 되고 감성을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낼 수 있는 아주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은 이제 대면 수업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 사고가 그래서 중요하다. 결국엔 수학이란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수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수화 연산도 있고요. 기하도 있고요. 측정도 있고요. 대수라는 것도 있고요. 자료 분석과 확률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 수학이란 게 그냥 논리적인 사고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배우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미국이 사실 전 세계의 어떤 학문을 다 주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5가지 영역을 수학 교육의 영역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5개의 기준으로 교사가 알고 있어야 나뭇잎을 나누는데 색깔별로 나누었어요. 은행잎과 단풍잎을 가지고 모아왔는데 아이들이 노란색과 빨간 색깔로 나눠보겠어요 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분류라는 것을, 분석이라는 것을 모르면 교사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분류라는 경험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5가지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역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와, 우리 수학 교육의 내용에서요. 삐아제가 나오네요. 네, 수학 연산에서도 삐아제가 나와요. 그 전에도 삐아제가 나왔었죠. 삐아제라는 이 이름에 우리 음절이라고 그러죠. 한 글자 한 글자를 언어 교육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3음절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음절. 3개의 소리 나는 한 개 한 개 글자를 3음소가 아니죠. 3음절이죠. 3음절은 잊으면 안 됩니다. 삐아제라는 이 이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학자예요. 발달에서도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도 중요하고요. 과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자는 도덕성, 사회교육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론을 막 쏟아져 내고 있죠. 너무 훌륭한 학자예요. 이 학자가 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유아의 수개념 발달, 수가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쵸? 악이라는 한 인격체가 이렇게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거쳐, 이렇게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발달하는 것처럼 수학도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발달의 처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더니 삐아제라는 학자는 보존 개념이라는 것이 먼저 1순위로 형성이 되어야지 2순위로 수세기를 할 수 있대요. 수세기. 보통은 수를 먼저 1, 2, 3, 4, 5, 6, 7, 8 아이들이 수를 먼저 세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삐아제라는 학자는 수세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개념이 먼저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보존 개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수학 시간, 저랑 하는 수업 시간에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하면 돼요.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너무 좋죠. 노력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을 해줄 테니까 지금 잘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내일 잊어버렸다고 암기 못했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보존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구슬을 3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A예요. 자, B는요,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요렇게 해볼게요, 제가. 자, 이제 B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B는요, B라는 거는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3개 똑같이 놓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울퉁불퉁하지만 똑같은 구슬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A하고 B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죠. 그쵸? 누가 이런 걸 몰라요? 똑같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똑같다고 대답을 하질 않아요. 않습니다. 왜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삐아제가 이야기했던 전조잡기의 여러분들 발달에서 배웠죠. 전조잡기의 특성을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전조잡기. 이 특성 때문에 이거를 똑같다고 보질 않아요. 어떤 특성 때문에? 직관적 사고라는 특성 때문에. 직관적 사고는 뭐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세거나 그 관계성을 따지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더 멀리 온 게 어떤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다고 말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데 사실은. 그쵸? 자, 보존 개념은 여기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이 3개의 구슬 모양은 달라졌어도, 그러니까 외양은 달라져도 그 속성, 3개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존 개념이에요. 자, 다시 어려우면 지금 이해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외양이 달라져도 외양이 외양이 달라져도 속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3개짜리가 이렇게 겉으로 모양은 달라졌지만 이 3개라는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존 개념인데 이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요 라고 하면서 B가 많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보존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 수세기가 발달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삐아제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삐아제와는 다르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학자는 바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겔만이라는 학자입니다. 겔만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글씨가 좀 삐뚤삐뚤하지만 잘 그냥 이해해 주세요. 겔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보존 개념이 형성되고 수개념이 발달하는 거라고 삐아제는 이야기했잖아요. 수세기가 발달된다고. 그쵸? 왜 이렇게 글씨가 이게 삐뚤삐뚤해질까요? 한번 여기 좀 지워볼게요. 수세기. 수세기. 그런데 겔만이라는 학자는 아니라고 해요. 거꾸로라고 얘기합니다. 수세기가 먼저 발달해야 보존 개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삐아제는 어떤 주의 학자였어요? 구성주의 학자죠. 그쵸? 둘 다 구성주예요. 구성주의 학자지만 이 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런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 2, 3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자,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학생은 제가 들리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사과 하나가 있고요. 사과 두 개가 있고 사과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모두 세 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1, 2, 3이라는 것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번호, 그쵸? 여기 번호에 1, 2, 3이라고 써 있는 것인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1, 2, 3은요, 123이라는 숫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세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세기라고 하는 것. 수를 계산기를 세고 자로 셀 수 있고 저울이나 주사위에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수가 있다는 것. 여기 보세요. 저울에 여기 수 있잖아요. 그쵸? 계산기에 숫자 있잖아요. 주사위에도 여러 가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의 의미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시계에도 수가 있고요. 또 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볼펜 보세요. 볼펜에도 0점 몇 미리라고 해서 여기에도 수가 있어요. 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수가 있고요. 그쵸? 네,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순서 짓기를 할 때 우리가 수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순서 짓기를 할 때. 자, 어떤 순서 짓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요걸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대기표.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 맛집을 생각해 봅니다. 점심때 이렇게 회사가 많이 있는 그런 회사 근처에 식당을 가면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대기 번호표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손 쪽지에다가 1, 뭐 2 이렇게 써 있는 쪽지를 줘요. 이 1, 2는 어떤 뜻이에요? 한 그릇 먹어라, 두 그릇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어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순서를 알려주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주는 번호 대기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게임의 순서, 그쵸? 요리 활동의 순서, 이런 거. 또 달력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1, 2, 3, 4, 5, 6, 7 이렇게 쓰지. 1, 7, 4, 2, 5, 4, 3 이렇게 쓰나요? 아니잖아요. 정해진 수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 순서 짓기에 있는 이 순서 짓기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에 명명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명명하는 수. 명명하는 건 뭐예요? 명명하는 거. 이거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제가 이거 쓰는 이 펜 무슨 색깔입니까? 그쵸. 파란색. 그게 명명이에요. 무엇인지를 딱 그 이름을 말해주는 거. 파란색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말해줬잖아요. 그쵸? 그 이름. 단순한, 특별히 뭔가 이 파란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요런 색깔은 파란 색깔이라고 하자. 요런 색깔은 살구색이라고 하자. 요런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서 요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색깔을 보면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이렇게 명명하는 거. 명명하는 거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 보세요. 전화번호 표시. 그쵸? 여러분들 전화번호 1,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전화번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화번호 명명한 거야. 그냥 무의식 중으로 그냥 번호가 뭐 번호대로 딴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나열했다든지 이런 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의 요 번호 대표적인 거죠. 명명하게 대표적인 그 예시가 됩니다. 운동선수의 옷에 보면 등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4라고 써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7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4번 게임 출전하고 퇴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4분만 있다가 나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냥 수를 그냥 명명한 거예요. 그냥 지정해버린 거예요. 의미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 27이라는 수를 그냥 지정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의 의미는 수를 셀 때도 수를 쓰고 순서 짓기를 할 때도 수를 쓰고 명명할 때도 수를 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수학 연산이라는 수학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이죠.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알아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려웠죠? 네,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에 만나요.